뭘까요? 부정이 뭘까요? 어떤 실수가 뭐로 바뀌죠? 모든으로 바뀝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뭐가 되었다? 이거는 참. 자, 절대 부등식 맞습니까? 자, 까먹지 않으셨다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거를 함수화 시켰을 때 아래로 올록이 0, x축보다 항상 크다 이거든지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든지. 자, 그렇다면 결론은 판별식인데 짝수자 판별식 쓸 거야. 자, 짝수자 판별식 반의 제곱인 9 마이너스 k가 0보다 어떻게 된다니? 작거나 같으면 된다. 애초에 이 문제는 절대공식 풀이를 못하면 손 못 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k는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최소값은 9가 답이 되겠죠. 절대공식 연계시킨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13번 볼게요. 자, 두 명제 가와 나가 모두 참이라고 했는데요. 자, 나와 있는 형태는 지금 보시면 조건 개념이에요. 조건 개념으로 여러 개를 줬는데, 자, 천문대 관람을 신청하면이라는, 자, 이 경우를 내가 P라고 하겠습니다. 자, 천문대 관람을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진우라는 그러니까 사람도 포함해야겠군요. 진우가 천문대 관람을 신청하면이 P예요. 그럼 영지가 천문대 관람을 신청한다를 Q라고 할게요. 진우가 천문대 관람을 신청하지 않으면 나 P가 되겠죠. 희재가 천문대 관람을 신청한다. 희재는 여기 아예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 둘이 없었으니까 얘는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게 참이라고 했습니다. P면 Q이다와 not P면 R이다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난번에 알려줬지만 어저께 두 개의 참인 명제를 가지고 내가 4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었을 거예요. 단 3단 논법이 된다는 전제 조건인데, 자, 일단은 이거의 대우 not Q이면 not P 대우 not R이면 P. 자, 근데 여기서 얘가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럼 이 둘이 3단 논법에 적용돼서 3단 논법 not Q이면 R. 그러면 이거에 또 대우 not R이면 Q. 그러면 정답은 여기서 나온 4가지를 우리가 말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보통 대부분 이거에 대우가 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가 나오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래요. 제일 유력한 게 누구냐? 얘예요. 3단 논법에 거기다 대우 치는 거 보자. 이거 나달 희재가 관람 신청 안 하면 없어요. 이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not Q면은 영지가 천문대 관람 신청 안 하면이야. 4번에 있네. R 희재가 관람 신청한다. 정답 4번이 답이 되겠죠. 이게 지금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에 대한 문제들을 좀 다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4강 어제 했던 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27초까지 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읊어볼까요? 자, 복습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얼마나 복습됐는지. 자, 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P, Q. 자, 화살표 용법. O, O. P, O, X. P,
P X O P X X.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집합의 관계 P Q 같다. 자, P Q에 포함되지만 같지는 않다. 자, Q가 P에 포함이 되지만 같지는 않다. 자,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명제에 대한 참거짓, 역에 대한 참거짓, 대우에 대한 참거짓 따졌죠. 자,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은호부터 시작합니다. 명제, 역, 대우, 오케이. 선우가 요 경우 참거짓 얘기해볼게. 이 형태일 때 명제는 역은 대우는 오케이. 은서가 이 경우일 때 명제는 역은 대우는 오케이. 이 경우 다 거짓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번에는 이쪽 줄 물어볼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물어봅니다. P는 Q이기 위한. 항상 시스템이 P는 Q이기 위한인데 중요한 건 이기 위한의 문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어가 P이기 때문에 P가 볼 때 내가 말했지 힌트? 충분 조건은 준다. 필요 조건은 받는다. 충주 필받, 충주에 필받았다고 했지. 자, 그러면 요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요거 민지 P는 Q이야? 필요 충분 조건. 이건 주고받고 다 할 수 있는 형태라 필요 충분 조건. 가히 이 경우는 이거는 받고 주기는 하지만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기만 하기 때문에 충분 조건입니다. 자, 이 경우는 받고 있죠. P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는 주어를 보는 거니까 P가 지금 받고 있죠. 받고 있지만 주지는 못하니까 무슨 조건일까요? 필요 조건입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일단 너네가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제 아마 설명했던 게 이 역대우랑 그 다음에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따지는 것까지 해서 다 마스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화살표 요거까지. 그리고 내가 이 부분 잘하려면 문제 많이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러면 27쪽까지 다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자, 오늘은 그 28, 29, 30 쪽에 있는 개념적인 위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쪽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쪽은 자, 먼저 첫 번째 설명한 내용이 정의, 증명, 정의인데요. 자, 이거는 그냥 명칭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의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거기 그렇게 나왔죠?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명은 명제가 참여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 정의는 참인 명제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시험에 낼 수 있는 문제는 뭘까요? 증명을 낼까요? 아니요. 증명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문제가 나오냐? 다음 중 정의를 찾으시오 또는 정의를 찾으시오라는 문제를 내요. 왜냐하면 너네가 정의가 아니면 정리고 정리가 아니면 정의거든요. 내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정의, 맞아요. 그럼 가위 한번 볼까?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크게. 정리, 정답이에요. 정리예요. 정리예요. 자, 다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인지. 그건 틀린 거예요. 이건 말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다시 바꿔볼게.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정의입니다. 정의. 정사각형의 정의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은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 길이는 같다. 정의예요, 정리예요? 정리예요. 맞아요. 다음에 마르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서로. 정리예요, 정의예요? 정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맞아 볼게. 평행선, 두 평행선에서의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정의예요, 정리예요? 두 평행선에 대한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정리예요. 근데 너네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정의와 정의의 차이가 뭐예요? 그런데 정의는 그 도형의 이름이에요. 그 도형에 정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도형에 정해진 그 이름만이 정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해보자. 이등변 사각형의 정의는 뭐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있지. 뭐가 있어? 이등변 사각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이등변 사각형이다. 이건 정리예요. 그리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 등한다. 정리예요. 정의로 딱 정해진 형태에서 나머지 모든 성질들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너네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이등변 사각형 할 때 두 내각의 크기 같다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 등한다. 다 증명했을 거예요. 증명하고 그 성질을 우리가 써먹었죠. 그게 다 정의입니다. 그럼 선생님 정의는요? 정의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내가 왜 이름을 왜 증명해야 돼? 그죠? 야 이렇게 하자 약속했는데 그걸 왜 증명해야 돼? 정의는 이름과 같아서 증명이 필요가 없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그 정의를 가지고 증명해서 얻어낸 성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명이 필요로 해야 돼요. 그럼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외우는 게 제일 좋겠죠. 사실 정의를 다 외우는 게 좋겠지만 너네가 이거 증명해서 보냈는데 그럼 다 정의입니다. 시험에 간혹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면 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유는 방금처럼 너네가 헷갈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한번 볼까요? 빗변의 정의가 뭐죠? 빗변의 정의. 잘 말 못하더라고요. 90도에 가깝죠.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직각의 대면이에요. 직각의 대면이 빗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가 정의를 다 알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시험에 나올 확률은 너무 낮기 때문에 한 5% 이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명칭 정도 너네가 알고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이제 다룰 거는 자 바로 수학적 증명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우리 고등과정입니다. 대학과정 가면 진짜 많이 배워요. 대학과정 가면은 너무 막 특이한 방법도 많이 배우는데 고등과정에서는 수학의 증명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고등과정에서는. 중등 말고요. 중등은 아예 배우지도 않는지 모르겠는데 고등과정에서 수학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수학에서 우리 증명을 한다는 그 방식이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 그 중에 3가지 중에 오늘 배웠던 거 어제 배웠던 거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배우는 거 오늘 2가지 배웁니다. 이렇게 고등과정 전 과정에서 3개밖에 없는데 딱 2가지를 배워요. 그럼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언제 배우냐면은 너네 지금 선행하고 있죠? 수원에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우법이 뭔지는 기억나요? 대우법 어제 설명했죠? 뭐가 힘들 때? 명제 증명이 힘들 때. 명제 증명이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중에 내가 3가지 설명했습니다. 또는 뭐뭐나 적어도가 나오는 경우. 2번째, 같지 않다가 나오는 경우. 3번째,
x제곱이 뭐뭐이면 x는 뭐뭐이다. 제곱이 먼저 나오는 케이스. 이 세 가지는 거의 대우법을 쓸 수밖에 없는 케이스고요. 그게 나오면 대우를 취합니다. 왜 대우를 취하죠? 대우를 취했을 때 명제보다 증명이 더 쉽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대우가 참이야. 그럼 명제는 뭐지? 즉 명제 대우는 항상 뭐 같다고 했죠? 참거짓이 같다. 그래서 나는 명제 증명을 대우로 증명해가지고 대우가 참이어서 명제도 참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대우법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 내신에 나오는 거니까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다음 귀류법. 이제 오늘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 귀류법은 이게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힌트를 하나 줄게. 힌트. 2개의 힌트를 줄게요. 그 2개의 힌트를 통해서 선생님 귀류법은 이겁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남자잖아요. 근데 나를 여자라고 가정을 합니다. 선생님 여자라고 가정을 했는데 모순이 나왔어요. 모순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여자가 아니네? 그럼 남자다 라고 하는 이 방법. 자, 다음. 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범인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을 범인이라고 했더니 모순이 일어났어? 아니야. 이 사람을 범인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모순이 일어났어? 얘도 아니야. 너야 라고 하는 이 방법, 이게 귀류법이에요. 귀류법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류법이 왜 내가 간접 증명법이라고 했냐?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았죠. 봐봐요. 내가 여자라고 했을 때 모순을 일어났잖아. 내가 남자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자라고 가정하고 모순을 일어났고, 마찬가지야. 얘가 범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서 얘가 범인이 되지. 그게 귀류법이야. 그래서 이 귀류법을 다른 말로 다 모순을 이끌어내지 않았니? 모순법이라고도 해요.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루팅은 무슨 수죠? 얘 무슨 수예요? 무리수야. 그럼 증명해봐.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귀류법의 얘기거든요. 얘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한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세상에 존재하는 수는 딱 2개야.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실수를 벗어나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야. 확실하지? 그럼 내가 얘가 무리수인 걸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하네.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뭐를 이끌어내면 되겠지? 모순을 이끌어내겠지. 그래서 루트 2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루트 2는 루트 4, 루트 5, 루트 6, 루트 7 다 동일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증명하면 이건 당연히 증명할 수가 있다. 자, 내가 루트 2 한번 증명해 볼게. 자, 루트 2가 내가 뭐라고 가정하자? 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유리수의 정의가 뭐지?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라는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가 유리수란 말이야. 그럼 나는 얘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자, A, B가 뭐지? 서로 소인 정수겠지. A와 B는 서로 소인 정수야. 자, 그럼 여기다가 A를 곱해서 B는 뭐가 되니? 루트 2A가 될 것이고 양변 제곱해서 B제곱은 2A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정수다 얘들아. 정수 제곱해도 정수 맞지? 근데 사실 알고 있지? 0이 아니란 말이야. 얘는 0이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0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볼 때 B제곱은 0도 짝수거든. 그래서 B제곱은 너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앞에 2 곱하기잖아. 그럼 뭐야? 짝수요. 짝수잖아요, 짝수. 2의 배수죠. 짝수라고 하면 좀 그렇지. 2의 배수로 할게요. 2의 배수죠. 2 곱하기 정수니까. 맞죠? 2의 배수. 자, 그러면 B가 2의 배수. 야, 근데 생각해보자. 제곱을 했는데, 정수를 제곱했는데, 2의 배수가 됐어. 그 정수는 뭘까? 어차피 정수는 2개야. 짝수 아니면 홀수야. 양의 짝수, 음의 짝수가 아니라 그냥 짝수 홀수라고 할게. 음의 짝수도 들어간 거니까. 짝수와 홀수를 각각 제곱해보자. 짝수 제곱은
짝수야. 홀수 제곱은. 근데 제곱했는데 짝수가 나왔어. 2의 배수 짝수가 나왔다. b는 뭐야? 짝수. b는 몇의 배수야? 2의 배수야. 맞아, 맞아.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정수의 a, b는. 자, b는 짝수 2의 배수야. 그럼 b를 내가 뭐로 쓸 수 있어? 2k라고 얘기할 수 있니, 언니? 짝수니까. 자, 그러면 이 2k를 여기다 넣어줘. 넣어주면 뭐가 되니? 4k 제곱은 2a 제곱. a 제곱은 뭐가 되니? 2k 제곱. 그럼 또 a 제곱 또 2 곱하기 정수네? 그럼 a 제곱 또 몇의 배수야? 2의 배수지? 근데 정수 제곱이 또 2의 배수가 된다? a는 뭐의 배수야? 그럼 a, b가 둘 다 2의 배수면 서로소니? 아니지. 서로소의 모수는 아니야. 그럼 모순이 나왔어?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아니므로 무슨 수야?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비율법이라고 한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그때 말했잖아. 3단원법이 수학적으로 맞지만 일상적으로 너네가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지. 마찬가지야. 너네가 이 비율법도 예를 들어서 봐라. 이게 만약에 우리 실생활에 쓰인다면 되게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되겠지. 그렇지 않아? 애매한 게 없잖아. 딱 보면 너 아니네? 범인이 아니네? 그럼 네가 범인이겠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보통 너네가 그런 거 할 때 직접적인 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거든요. 얘 풀려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하면 풀려납니다. 이 사람이 확실히 죽인 것 같아도 너네 알고 있지? 이 사람이 딱 봐도 범인이 맞아. 근데 증명할 게 없어. 그럼 풀려지는 거 알아?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 너네가 증거를 찾아내야 돼.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형법이거든. 알아 몰라? 그건 알고 있지. 마찬가지야. 간접추행법은 되게 너네가 논리적으로 맞진 않아. 근데 수학에서는 맞다고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학과 실생활은 많이 다르다는 거 좀 느낄 수 있을 거고. 자, 어쨌든 귀륜법 이게 뭔지 너네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납법은 나중에 너네가 선행 나갈 때 그때 듣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자, 질문. 증명 방법 두 가지.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볼게요. 대표지 2번 봅시다. 이게 어떤 방법인지 볼까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자, 난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증명하는 과정에서 난 이거 쓸 거라 생각하는데 뭐 n제곱은 뭐뭐이면 n도 뭐뭐이다. 내가 뭐라 그랬지? 대우법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제곱이 먼저 나왔을 때라고 하지 않았니? 딱 봐도 알겠네. 이건 대우법 쓴 거야.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반대로 대우 취해보자. 대우는 n이 뭐면 짝수의 반대.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 안에서 짝수의 반대는 홀수야. 맞아. n이 뭐이면 홀수이면 n제곱도 뭐이다? 홀수이다가 되지. 자, 그럼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2n-1, m은 자연수.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하게 되면 4m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돼서 2로 묶어주면 얘하고 얘를 2n 제곱 마이너스 2n 따로 1은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얘가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짝수인데 1을 더했으므로 짝수 더하기 1은 뭐가 되죠? 홀수가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홀수 2m 제곱 마이너스 2n 그리고 홀수. 아, 얘는 마지막 게 아니구나. 자, 정답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내가 강조하는 대우법의 예입니다. 자, 유제 2-1번은 대우법 똑같고요. 유제 2-1번은 내가 방금 설명했었던 루트의 증명법을 잘 보시고 귀류법으로 루트 3을 증명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2-2번 좀 더 풀어보세요. 시작. 바쁜 사람은 대기하시면 돼요.
뭐지? 아 어차피 이게 빈칸 채우기구나. 문제가 어렵지 않겠네. 자, 그럼 질문 받아볼까요? 다 보고 같은데. 자, 2-1하고 2-5 질문 해보세요. 자,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럼 넘어갈게요. 3파트 절대부등식 가볼게요. 자, 절대부등식은 우리가 1학기 과정에서도 배웠겠지만, 자, 절대부등식의 명칭이 뭐죠?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너네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 자, 쉽게 말하면 해가 나오는 부등식을 우리는 반대로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조건 부등식만 풀었다가 그때 1학기 때 절대부등식을 처음 배운 겁니다. 자, 이거를 너네가 방정식으로 바꾸면 이게 항등식으로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항등식이 너네 등호라면 부등호는 절대부등식이랑 똑같은 의미야. 알겠죠? 그러면 이 절대부등식을 얘는 좀 더 구체화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오냐? 절대분식 찾으세요라고 나와. 그럼 여기서는 너네가 그럼 절대분식을 찾으면 되냐? 아니요. 하나 더. 대수비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두 가지가 이 유형의 핵심인데요. 자, 요거는 너네가 이제 많이 푸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암기가 좀 될 거예요. 워낙 유명한 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절대분식 파트는 이 절대분식 찾는 거 외에도 대수비교가 나온다 했는데, 이 대수비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실은. 자, 말 그대로 어떤 두 개에 대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거 주고 어떤 거 준 다음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너네가 보여달라고 한다 이거죠. 가끔 이제 서술형으로 물어보긴 하는데 이런 대수비교 맞냐 안 맞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자, 대수비교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차를 이용합니다. 차를 이용해요. 두 번째, 제곱하여 차를 이용합니다. 제곱하여 차. 세 번째, 비를 이용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하에서는요, 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비는 너네가 나중에 수원에서 배우는 지수 파트만 너네가 비를 쓴다고 보시면 우리가 거의 1번 아니면 2번 위주로 쓸 건데 2번은 언제 주로 쓰냐? 자, 2번은 왜 제곱하여 빼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어떨 때 제곱하여 뺄까요? 그렇죠. 루트나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는 제곱하여 뺍니다. 왜? 이게 있을 때는 너네가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호를 없애주는 방법이 바로 제곱이라서 제곱하여 뺍니다. 그 대신 제곱하여 뺄 때는 너네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제곱할 때 뭐일 때만 제곱할 수 있죠? 모두 양수라는 조건하에 제곱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네 알다시피 모두 양수일 때만 제곱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왜? 양수면 제곱해도 부동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때 제곱하여 뺀다는 거. 자, 이거 아니면 그냥 다 우리는 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A에서 B를 뺐어요. 양수가 나왔습니다. 누가 더 크죠?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됐어요. 누가 더 크죠? 같은 거겠죠?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됐어요. 누가 더 큰 거죠? B가 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네가 차를 이용하는 방식, 제곱하여 빼기를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대수비교까지 이것까지 다 한데 묶어서 절대 부등식 파트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너네가 증명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증명도 시험에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증명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한번 문제 대표이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번 풀기 전에 그 대표적인 건데 이거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얘는 항상 어떨까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2개짜리든 3개짜리든 어떨까요?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가 되죠? A는 0이고 B는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된다? A제곱이 된다. 절대값은 제곱했을 때 절대값 비율가 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절대값 AB 같은 경우는 각각을 절대값으로 분리시킬 수 있고, 거꾸로 이거 다 된다는 거예요. 분리도 되고 다시 합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항상 절대값이 있는 놈은 없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항상 성립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한 김에 이것도 할게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좀 몇 개 좀 설명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대표이제 3번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제 4번이고, 너네 미리 말하지만 문제 풀 때 유제 3-1번과 유제 4-1번 좀 어려울 거야. 그거 다 증명해서 해주셔야 돼요. 증명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충 뭐 1 넣고 2 넣고 이렇게 아니라 정확하게 증명해서 너네가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못 풀 거면 이따가 질문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대표이제 3번 볼게요. 여기는 문제 많이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요. 자, x제곱 더하기 3인데요. 자, x제곱은 항상 몇보다 크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다 3을 더했습니다. 그럼 얘는 항상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0보다 크다고 성립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성립하겠죠. 최소 3 이상인데 0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자, 절대분식 항상 성립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x제곱에 뭘 넣든 0보다 커 같으면 당연히 0보다 크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이거고요. 자, 다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0보다 크다. 자, 절대분식 개념에서 너네가 했던 판별식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얘 판별식은 어떻게 될까요? 음수입니다. 얘가 음수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의 절대분식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얘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게 누구죠?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성립하지 않는 형태의 반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하나라도 만약에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분식이 될 수 없죠. 그 반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절대값 x 더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곧 이 뜻과 같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절대분식 증명하려고 할 때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 어떻게 비교할까요? 이거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요? 이건 좀 까다롭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이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잖아. 그렇다고 제곱을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굳이 얘는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절대값 풀어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x를 너네가 0 이상, 0 미만, 0보다 크다 작다로 나눠가지고 이때 절대값이 그대로 나와서 2x가 되는데 x가 0 이상이면 2x도 0 이상이니까 얘는 참이 되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앞에 마이너스 붙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0. 0은 0보다 커놨다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죠. 그럼 둘 다 결국 성립한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결국 다 성립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절대값 풀이하는 방식으로 세분화시켜요. 범위를 세분화시켜서 결국 모든 형태가 다 증명이 되면 참이 되는 형태라는 거죠. 좀 까다로운데 어쨌든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을 제외한 나머지 기억, 니은, 리을이다 되고요. 이 파트가 문제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답이 되게 묻습니다. 이 파트가. 그래서 여기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기본이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틀려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다 틀려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문제. 나도 가끔씩 진짜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자, 다음 대표이제 4번. 아까 말했죠? 대수비교 문제를 증명하는 과정을 낸다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루트도 없고 절대값 기호도 없는 거니까 그냥 바로 빼도 돼요. 그러니까 루트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만 제곱할 빼고 아니면 그냥 뺍니다. 자, 봐봐요. 그냥 뺐죠? 뺐죠? 자, 빼게 되면은 자, 선생님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예요. 반의 제곱인 4분의 b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b제곱을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킬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2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3b의 완전 제곱이 돼요. 자, 결국 결론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내가 아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제곱은 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응?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합치면 0보다 어떨까요?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부등식 문제에서 등호가 들어간 형태는 맨 마지막에 이걸 물어봐요. 등호의 성립 조건. 등호가 나올 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떨 때 등호가 나올까요? 등호가 나온다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얘네들이 0이 될 때 아닙니까, 둘 다? 얘네들이 뭐가 될 때라고요? 0이 될 때. 그러면 B가 몇이고 A가? 그러면 결국 등호는 뭐일 때야? 둘 다 0일 때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등호 성립 조건도 꼭 들어간다는 것을 필수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증명 과정에 특히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 증명은 맨 마지막에 등호 성립 조건을 꼭 넣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식으로 너네가 유제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시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5분 쉬었다가 푸셔도 되고 풀고 5분 쉬어도 됩니다. 알겠죠?